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영상 두려움 없이 입문하기의 강사 남정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험편 영상을 좀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영상 제작이라고 하면은 뭐 고급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뿐 아니죠.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저희가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기능, 그리고 거기 스마트폰에 같이 있는 앱들만 해도 얼마든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학교 연계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폰만큼 좋은 장비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체험편 영상 15분 내외에 그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윈도우 10에 포함된 비디오 편집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체험편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그전에 이 오늘 할 것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먼저 PPT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제작하는 체험편 영상 제작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것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활용해서 체험편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예, 준비물은 선생님들 각자 갖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예,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노트북 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데스크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촬영 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을 막아줄 삼각대가 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삼각대와 혹시 삼각대와 홀더가 일체형이면 괜찮은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홀더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조명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이것이 없더라도 공간이 조용하다면 뭐 이런 장비들은 없어도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편 수업에 필요한 진행 교환이 꼭 있어야 될 거고 진행자이신 강사님들이 꼭 계셔야겠죠. 예, 제 지금부터 이제 주석 기능을 좀 사용해서 해볼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체험편 영상을 만드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편 영상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렇게 약간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여기 청소년 미래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체험편 영상 샘플 영상을 하나 같이 본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키트를 활용해서 건축 설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재료 먼저 한번 확인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받으신 키트 안에 보면요. 뭐 설명서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눈금이 쳐 있는 그리드 용지가 몇 장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재료 다 확인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체험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그리드 용지를 한 장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실제 크기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실을 우리가 실제 크기대로 그린다고 한다고 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가들은 축소해서 그리는데요. 자, 여기 있는 종이는 여러분들 몇 배 줄여놨을까요? 100배 줄여놓은 종이고요. 실제로 크기보다 100배 줄여놓은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모칸이 한 칸씩 있죠. 이렇게 자, 요거 한 칸이 여러분들 진짜 크기는요, 실제 크기는 0.9m, 가로 0.9m에 세로 0.9m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대략 1m, 1m 크기를 100배 줄여 놓으니까 이만하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냐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게 0.9m라고 했죠? 5칸을 가면 몇 미터일까요? 4.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5칸 그렸는데 실제 크기가 얼마나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거 0.9 곱하기 5 하면 4.5m죠. 자 그래서 5칸 그리면 아 이게 4.5m에 4.5m짜리 방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5m 0.9m 그리긴 했는데 실제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교실이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집에 있는 방문이나 자세히 보시면은 방문폭 하나 크기가 대략 자 요거 크기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5개 정도 붙여놓으면 4.5m니까 아 공간이 크구나 작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이 한 대략 문을 8개 정도 붙여놨다는 길이 정도 되시면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로 세로 한 대략 8m 정도 되는 게 교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크기감은 잘 이해하셨죠? 자 나머지 여기 있는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건축 기호를 100배 줄여 놓은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랑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문이에요. 문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문짝이 있고요. 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창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요 평면도를 그릴 건데요. 자 우에서 지붕을 드러내고 밑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방금 본 영상은 건축가 심응석 강사님이 출연하신 그 건축가 체험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초반에 여기 청소년 미래지원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마 다들 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강사님이 직접 키트를 가지고 손으로 설명하시는 그 손동작이랑 그다음에 목소리 이렇게 나가서 15분짜리의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작한 많은 그 수업들의 학교 연계 수업들에서 체험편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본 것처럼 손과 이렇게 음성만 나오는 그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자막으로 매뉴얼이라든가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최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강사님들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초상권에 대한 불안감, 뭐 저작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얼굴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얼굴이랑 목소리 모두 나와서 이제 눈을 맞춰가면서 제작하시는 그런 체험편 영상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희가 만나는 참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차선의 대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스크린화는 완벽하게 네모난 만남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과 만나고 참여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강사님이 계신 공간에 활력을 전하고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안점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참여자들과의 만남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저희 기대, 바람에서 오늘 수업을 계속 같이 이끌어 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학교 연계 마을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싶고 비록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대면했을 때처럼 우리가 준비한 내용과 선생님의 열정과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상황들이 안 좋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좀 깨끗한 화질, 깨끗하게 잘 짜여진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저희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조금 잘 들리게 전달한다면 학생들과의 온라인으로 만남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상호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연계 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적절하게 이전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사용한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활용한다면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못지않은 그런 서로의
만남의 밀도가 높아지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체험편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샘플 영상을 짤막하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물론 짤막하진 않아요. 이것도 거의 15분 내외의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요런 구도로 찍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체험편 영상에 출연해 주신 선생님은 잠시 후에 소개할 텐데, 예, 정혜선 선생님이라고요. 도자기 공예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아 그림 접시 만들기라는 수업을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촬영하는 그런 걸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구도를 잡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오늘은 촬영 장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고 공간을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은 영상을 노트북으로 어떻게 옮겨서 간단하게 가편집을 할 수 있을지 요런 과정까지만 함께 선생님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선이라고 하고요. 저의 직업은 도자기 강사입니다. 주로 성북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도자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수업을 할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접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접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접시, 그러니까 중간 접시, 지름이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접시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파란 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청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작업이 대충 이렇게 진행이 돼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접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키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오늘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펴볼게요. 자, 안을 펴보시면은 이렇게 밀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그릇이 나오고 여기 안에 제가 일단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끝날 때 여기다 작품을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옆에다 이렇게 잠깐 놓으시기 바래요. 놓고 여기 일단은 작업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업판을 옆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이 이렇게 붓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연필처럼 생긴 이런 뾰족한 나무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도구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 보이시면 되게 보이시나요? 흔들흔들. 이건 청아라는 안료예요.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을 이제 쓰는 안료예요. 그래서 이런 안료가 있고, 오늘 체험편 영상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샘플 이야기는 바로 청아 그림 접시 만들기라는 활동을 저희가 체험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을 한번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이렇게 청아 그림 접시 만들기의 키트, 아까 저기 영상에서 잠깐 보였는데요. 밀대부터 흙, 뭐 작업판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그 키트와 동일한 재료를 세팅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찍기 위해서는 진행 원고 또는 촬영 구성안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그러니까 잠깐 얼어붙고 막 정신이 없어져서 그거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원고, 수업 진행 순서에 맞는 멘트를 적은 종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혜선 선생님 그 공방입니다. 그 도남동의 성신여고 앞쪽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해등 공방이라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면서요. 성신여고 그다음에 뭐 성북구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도자기 공예 체험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복지관 같은 곳에서 청소년 장애인들에게도 도자기로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진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공방에서 촬영할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공간 세팅해 놓고 여기 수직 거치대라고 해서 수직 스탠드를 해서 위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공샷을 찍을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했고요. 부감이라고도 하고요. 요렇게 찍었고요. 사실 요 앞부분에는 어 삼각대와 거기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앞부분에서도 촬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을 촬영을 했는데, 자, 이런 걸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촬영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공간을 확인해야겠죠. 네. 그래서 촬영에 적당한 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도 이제 저희 작업실인데요. 예, 여기도 주변에 소음이 좀 많아서 제가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촬영에 적당한 공간의 첫 번째 우선 그 조건은 선결 조건은 소음이 없는 곳인가, 주변 소음은 없는가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뭐 공사를 한다든가 주변에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소음이 심한 곳이라면 아마 녹음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조용한 밤에 촬영을 하다 보면 벽걸이 시계의 그 초침 소리조차도 소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일러 소리라든가 이런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셔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찍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어 저희가 그 지금은 저는 이제 조명을 설치해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명이 충분한가, 빛이 충분한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공간에 전등이나 아니면 다양한 조명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럼 조명이 밝은지를 한번 따져 봐야 할 텐데, 다행히 정혜선 선생님 공방에는 위에 레일로 된 레일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시관을 겸하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명이 좀 충분해서 별도의 조명 장치를 하지 않고 링 조명 하나만 설치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명이 충분한지 체크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공간이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공간이 나오는가. 예를 들면 너무 짐이 많거나 뭐 촬영할 배경이 잡힐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좁은 공간이라면 촬영이 어렵겠죠. 근데 뭐 노트북으로도 요즘은 체험 영상을 찍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카메라로 찍히는 부분에 뒤에 어지러운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치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선 선생님 작업실에서도 처음에 저희가 이 작업실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에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도자기 만드는 것과 관련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여기에서 제일 벽면이 깔끔하고 예뻤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하고 거기에 있던 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촬영 스튜디오로 일단 꾸미고 탁자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탁자 보도 깔고 그렇게 해서 촬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 뭐 작업실이든 집이든 회사든 뭐 어떤 곳에서든 그런 이렇게 촬영에 적당한 공간을 찾으셔서 거기를 깔끔한 배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마트폰이 뭐 배터리가 충분하면 괜찮지만 가끔 저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원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먼 곳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멀티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중간에 끊김없이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에 적당한 공간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였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별도의 그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체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을 위한 잠깐 안내입니다. 노트북으로 뭐 저희가 웹캠이 노트북마다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 카메라로 만약에 찍으실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그 안내인데요. 예, 지금 보면 노트북을 조금 더 이제 평소 바닥에 놓여진 것보다는 높게 올리셔서 눈높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카메라 위치가 눈높이보다는 살짝 높은 게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랑
출연자인 그 강사님과의 거리는 한 90cm 정도가 구도가 좀 적당한 구도로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양옆으로 스탠드 같은 어떤 집에서 쓰는 거라든가 전등이 있으면 전면에 얼굴에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시는 거. 이렇게 요렇게 설치하시고 뭐 방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녹화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인제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수직샷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수직 스탠드도 또 하나 별도로 같이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초반에 인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노트북의 카메라 위치를 잘못 잡아서 이상하게 자신이 찍히거나 좀 괴물처럼 찍히는 경우를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웹캠 좀비라는 말이 있었어요. 좀비 같다. 웹캠에 찍힌 내 모습이 좀비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인제 카메라 앞에 저희가 서려면 아무래도 하의는 비록 잠옷이나 맨발일지라도 예 위에는 좀 깔끔한 옷차림 그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깔끔한 옷차림, 편안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배경이 뭐 너무 인제 사적인 공간이 다 드러나는 게 불편하시다 이러시면 요즘은 가상 필터도 많고 가상 배경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깔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기로는 서재나 거실이 이상적이죠. 그런데 일부러 뭐 그런 거 가리겠다고 커튼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커튼을 치게 되면 호기심을 낳아서 사람들이 '저 뒤에는 뭐가 있나. 저렇게 감췄나.'라고 더 호기심 있게 쳐다본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요거 잠깐 안내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인제 촬영 장비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체험 영상을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은 쉽고 편안하실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앞에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마 선생님들도 처음 체험 영상을 만약에 찍게 되신다면 아마 한 편을 찍는데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거 온라인 강의 영상을 찍는데 이걸 찍고 웹캠의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아마 하루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응하는 데 어려웠고 이 화면에 나오는 음 내 모습에 익숙해지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방송 작가나 뭐 직접 또 촬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영 어색하고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체험 영상을 찍고 이론 영상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교육 방송을 제작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튜버가 되는 거다.' 유튜브에 나오는 1인 크리에이터, 1인 제작자가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저랑 오늘 이 강의 같이 듣고 나서 인제 '나도 찍어야 하지.'라고 인제 막상 카메라 앞에 서셔서 인사하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실 때까지 이 카메라 렌즈 쳐다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해 두시고 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선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고 인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워서 자꾸 눈을 깔게 되기도 하고 옆을 보게 되기도 하고 모니터 속에 나오는 내 얼굴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언제가 가장 자연스러울지 그런 것들도 자꾸 찍어 보시면서 여기 카메라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또는 웹캠 앞에서 말씀하시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오늘 할 거 장비 세팅해서 이걸 녹화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기본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요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이 찍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이 찍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몇 번 하면서 점점 이제 자기 혼자서 하게 되는 아니면 내가 찍을 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도 마주 봐줘서 시선도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이런 방송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과정이 결국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는 소통 도구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도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매뉴얼조차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그 앞에서 카메라 울렁증도 극복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팁들도 상당히 좋은 콘텐츠로 소통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체험 영상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내가 익숙해지기까지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아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인제 저희가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제 이런 공간을 살펴보았고요. 공간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까지 살펴봤다면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모 광고 회사에서 모 그 쇼핑몰에서 나오는 이 화면을 지금 여기 소개했는데요. 예, 요즘 이제 개인 방송이 워낙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추천 상품으로 이런 묶어진 패키지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10만 원으로 뭐 촬영 장비 준비하기 뭐 이런 식의 영상도 굉장히 많고요. 쉽게 스마트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인데요. 자, 여기 인제 보여지는 것들이 아마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세트인 것 같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고정해 주는 삼각대가 있고 이 스마트폰과 삼각대를 연결해 주는 요거를 홀더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스마트폰 홀더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 장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인제 교육 영상을 만든다고 하시면 약간의 투자, 약간의 비용 뭘 인제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거 정도는 요거는 꼭 갖추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쪼끔 더 인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좀 선생님들의 모습이 좀 어둡지 않고 밝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런 조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명과 함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가 그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한자리에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요런 틀들이 많이 팔거든요. 이것을 뭐 브라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브라켓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것을 사용하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분실하지 않고 하나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촬영할 때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 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쵸? 예, 그동안 정말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물건이 되었고 워낙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촬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전화기를 넘어서 이제는 내 손안의 방송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마트폰은 유익한 통신 장비가 되었습니다. 방송 통신 장비가 되었고 우리 교육 영상도 그 점에서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장점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공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안의 방송국이고 그것이 인제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기술인데요. 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 있고 갈수록 화질도 좋아지고 오디오도 좋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일단 그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 화상 통화 뭐 이런 통화를 위한 도구로 먼저 개발된 것이라서 촬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면 몇 가지 한계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술적인 단점들을 우리가 알면 그거를 약간 보완만 한다면 그걸로 영화도 찍을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찍을 수도 있고 뭐 온갖 뭐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들을 다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이렇게 무겁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무게다 보니까 이 흔들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흔들림을 보완하는 그런 장치들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장시간에 뭐 5분, 10분 넘는 그런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흔들림을 막아주는 이런 삼각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의 오디오 설계는 전화 통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입 가까이에 있는 소리들은 잘 캐치를 하지만 그걸 촬영 장비로 썼을 때는 내가 말하는 사람과 찍는 카메라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오디오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용 마이크가 필요하고, 안 되면 저희가 어 주로 사용하는 이어폰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조금 그 촬영 장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는지 좀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스마트폰이 한 개 무게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제가 찾아봤는데요. 스마트폰 무게가 갤럭시 S10을 기준으로 보통 무게가 한 150 그램에서 200 그램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점점 더 이제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무게도 좀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이 기존의 그 촬영 장비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손에 들고 찍으면 사실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이제 손으로 찍잖아요. 손으로 찍고 셔터를 누르고 그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확대를 해 보면 어두운 곳에서 찍은 곳은 이렇게 흔들림들이 다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인제 흔들림이 심하게 찍은 곳은 나중에 큰 모니터 TV라든가 뭐 극장 같은 그런 곳에서 보면 좀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림이 우리가 보는 것을 좀 방해하게 되는데, 스마트폰도 그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체험 영상 찍으려면 흔들리지 않게 삼각대를 이용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처음에 나오기를 그 전화 통화를 위해서 개발된 도구잖아요. 요즘은 이제 화상 통화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입 주변의 소리는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희가 촬영 장비로 쓰면 인물하고 거리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이어폰을 마이크로 활용을 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저희가 출시된 그대로 쓰면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출시된 그 값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내가 유익하게 찍으려면, 내가 내 용도에 맞게 찍으려면 사전 설정을 촬영하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해상도와 비율을 설정을 미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때 꼭 필요한 거 제가 많이 당부드리는 거는 배터리, 전원을 항상 가득 채워 놓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가 꼭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촬영된 영상을 내 전화기에 저장하려면 배 메모리 양이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인제 그 내 그 스마트폰 안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촬영할 때마다 계속 사진을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메모리 양, 촬영할 수 있는 넉넉한 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도 인제 카메라가 요즘 이제 렌즈가 3 개, 4 개, 5 개까지 이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렌즈들을 손 지문이 이제 많이 묻은 경우가 많아서 그 렌즈를 꼭 미리 깨끗이 융으로 닦고 안경 닦개 같은 걸로 닦고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항상 밝은 곳에서 찍는 거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것 하기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그 선생님들 스마트폰, 네, 예,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마다 설정이 있어요. 설정. 톱니바퀴 모양 있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만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걸 촬영용 장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동영상을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꼭 비행기 모드, 어떤 곳에서는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하는데 비행기 모드를 꼭 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르실 경우에는 비행기 모드라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비행기 모드라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들어있다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비행기 모드를 켜시면 비행기 모드를 사용하면 촬영하는 동안 음 전화가 걸려와도 영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촬영 중에 이 모드를 켜 놓지 않으면 촬영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삭제가 돼요. 예, 그래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그 설정에서 보면은 여기에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은 촬영 구도 가이드라고도 돼 있고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ON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를 저희가 촬영할 때 이 설정을 보면 사진 크기 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사진 크기를 어떤 크기로 하고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할 때 꼭 가로 촬영을 하시고 16대 9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화질은 너무나 좋아서 어떤 거는 4K, 뭐 4K까지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체험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200 메가에서 300 메가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화질이 꼭 좋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단 16대 9로 하면서 화질이 조금 낮은 곳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6대 9, 2848, 1602 요 사이즈로 지금 저는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은 아마 조금씩 다른데 거기서 용량은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16대 9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면 카메라도 그렇고 후면 카메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080p 그리고 30 fps라고 프레임을 결정을 해 놓으시면 그 정도만 해도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인제 저희가 촬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제 일정 거리를 두고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줌 기능을 쓰시기보다는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손가락으로 벌려 가지고 줌을 잡지 말고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가져가서 저희 인물을 촬영하는 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배터리를 충분하게 충전하고 아니면 전원을 연결해 놓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안내선 격자를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면 그 배경에 있는 수많은 선들이 있어요. 건물 지금 공간 같으면 뭐 방에 창문 틀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정에 있는 그런 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카메라가 수직 수평을 잘 맞춘 다음에 촬영을 해야지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를 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면 이렇게 선들이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이렇게 생겨서 총 이렇게 화면이 나눠지는데요. 이걸 켜시면 이 선에 맞춰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게 인제 저희가 촬영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하는 지점인데요.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은 유튜브에서 워낙 그
자막 안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강조해야 하는 자막 같은 것을 어느 위치에다 넣을지를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 자리를 비워 놓고 촬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제작했던 온라인 강의 영상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막을 줄 거라서 저는 인물을 약간 좌측에 세워두고 있고 이쪽에도 물론 자막을 줄 수도 있고 이쪽에 자막을 쓰려고 이렇게 비워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의 영상에서 자막이 들어갈 위치를 고려해서 수직 수평에서 내가 어떤 곳에 인물을 둘 건지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그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때 어 저희가 인물의 머리 위에 남는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불러요. 이게 인제 어느 위치에 내가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 프레임 그 모니터의 프레임하고의 사이에 공간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좀 적당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선이랑 삼각대에서 높낮이를 조절하셔 가지고 인물을 잡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줌에서도 제가 헤드룸을 얼마나 줄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지금 데스크탑 위에 웹캠에서 저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치를 조절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삼각대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릴게요. 삼각대에 다리 3 개가 있는 이런 거치대를 말하는데요. 요즘은 삼각대랑 셀카봉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홀더가 달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 삼각대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홀더에 카메라를 꼭 끼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칫해서 이걸 너스나게 끼우거나 헐겁게 끼웠을 경우에 인제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더에 꼭 끝까지 밀어 넣으셔 가지고 딱 물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삼각대를 놓는 이 바닥의 수평이 일단 편편해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뭐 경사가 져 있다면 좀 더 인제 그 아래에 그 경사를 맞출 수 있는 고급스러운 삼각대가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시중에서 보통 이런 보급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걸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닥이 편편한지 수평을 잘 보고 그다음에 아까 안내선에 맞춰서 여기 보여지는 선들이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를 보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닥이 평평한 곳을 골라서 설치하고 그리고 인제 이걸 삼을 때 기준선이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공간에서 이걸 지금 비추고 있죠. 네. 공간에 있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의 안내선하고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게 정확하게 수직이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비추어서 수직 수평을 잡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구도가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거 맞추기 어려우니까 뒤에 선이 없는 그냥 깔끔한 배경에서 촬영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체험 영상을 찍을 때 그러니까 메이커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만들기, 요리, 뭐 공예 그리고 키트를 가지고 손으로 직접 해 보는 활동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정면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좀 보여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수직 스탠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직 스탠드가 있어서 여기에 카메라를 매달아서 이걸로 위에서 찍게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옆에 제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죠. 이게 인제 종이접기 강사님이 종이접기 수업을 찍고 있는데 이때는 여기에 네, 이렇게 수직 스탠드를 달아요. 예, 그래서 위에 밑에 여기를 편편한 데서 잡아서 수직 스탠드를 달고 그리고 이 수직 스탠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뒷부분에 약간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중심 추가될 수 있는 가방 같은 걸 달아서 수평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고 전면 카메라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선생님 공방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책상에 고정하는 용도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가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무게
중심축 이런 걸 맞추지 않아도 되고 각도라든가 높낮이 조절하기가 좋아서 이런 삼각대도 수직 스탠드인데 요런 걸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르셔 가지고 수직 촬영을 할 거고. 자, 밀대를 밀 때는 흙의 중앙에서부터 내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수직으로 가면 안 돼요. 힘의 균형이. 그래서 힘의 균형이 수직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그래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쭉. 천천히. 이때도 힘세다 힘 자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을 조금 줄이셔서 천천히 쭉 밀어주세요. 전 타원형 접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밀어주시는 거야. 다 작업판 옮겨서 살짝 일어나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연필로 종이에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파시면 흙이 쪼개질 수 있으니까 너무 깊지 않게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뭇잎에 맥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이제 수직 스탠드를 활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이크는 어쨌든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거고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콘덴서 마이크는 이렇게 USB를 방송하는 노트북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콘덴서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여기에 보이시죠? 굉장히 USB로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이자 스피커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서 되게 유익하게 좋은 것 같고요. 대신 뭐 내가 좀 움직임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고정된 자리에서 촬영할 때 좋은 것 같고, 내가 몸에 움직임이 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몸에 꽂아서 어 카메라 스마트폰에 연결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할 때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핀 마이크, 강사님들이 많이 쓰는 거죠. 네, 요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인제 활동 반경이 너무 커서 스마트폰하고 거리가 2 미터, 3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선이 없이 주파수로 수신기, 송신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해 가지고 소리를 캐치하는 그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데, 이게 인제 저렴한 것들도 있고 아주 고가의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뭐 밖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이라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핀 마이크를 사셔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보통 2 미터 정도 길이까지 있고 3 미터도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길이는 요즘 길게도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핀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무선 마이크 겸용으로 오히려 쓸 수 있는 거는 카메라하고 별도로, 카메라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이런 미니 녹음기를 몸에 여기 목 아래에 달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요런 식으로 미니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깨끗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그 이어폰을 사면은 이어폰에 이런 그 끝부분을 가지고 구분하는 걸 좀 할 줄 알면 다음에 굉장히 오디오 작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어폰 있죠. 예, 전화기에 사면 같이 나오는 그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요런 사극이에요. 삼극하고 사극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마이크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와 이어폰 기능이 있는 것은 사극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사면 처음에 3 극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에서 방송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3 극을 4 극으로 바꿔주는 요런 변환 젠드라는 걸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용 마이크를 구입을 하면 대부분 요렇게 딸려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전에 쓰던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꽂아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요런 변환 젠더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몇천 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데 가셨을 때 구입하셔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그 소리 전달 장치가 있다라는 거 안내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조명을 과연 설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하진 팁이라고 주로 인제 미용 뷰티 이런 쪽으로 방송 많이 하시는 그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항상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그 자신의 방이나 책상에서 인제 조명 없이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보면 디비 배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어두침침한 그런 내용, 그런 그 영상이죠. 뭐 조회수는 굉장히 많지만, 네. 근데 인제 이분은 조블리 채널이라고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아이템들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뭐 굉장히 프리미어뿐 아니라 온갖 그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편집에 대해서 대가라고 소문이 나신 분인데, 이분은 보면 뒤에도 조명이 보이지만 조명을 3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 전면에 2 개, 뒷부분에도 조명을 설치하셔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시는 걸 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조명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명이 없다면 좀 낮에 촬영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낮에 밝은 곳에서. 그래서 좀 밝고 조용한 곳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밝은 곳에서 찍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할 때도 집에 있는 등을 모두 켜고 그다음에 스탠드도 앞에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밝게 해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조명을 위치시키면 좋을지, 이거는 좀 과장된 그 사진이긴 하지만, 피리의 1인 미디어 허실이라는 분의 작업실인데요. 이분은 이제 위로도 조명을 치고 앞 뭐 옆 이런 식으로 그 조명을 굉장히 많이 쳐서 공간에서 인제 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를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측면에서 스마트폰 옆에 어 옆에서 조명을 이렇게 2 개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조명을 하면 뒤쪽에 실루엣이 살아나서 인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명의 종류들은 뭐 링 조명부터 그다음에 작은 미니 LED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 LED 조명 중에 좀 큰 룩스 패드라는 큰 조명도 있고, 뭐 사진 스튜디오에서 쓰는 굉장히 큰 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조명 저희가 체험 방송 정도 영상 찍을 때는 뭐 링 조명 정도여도 충분히 밝게 작업하시는 모습이라든가 키트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밝게 형광등 집에 있는 불 모두 켜고 밝은 상황에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기초적인 정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저기 정혜선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수업을 찍어 보기로 했었는데요. 자, 촬영을 찍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그냥 말이 술술술 잘 나오시나요? 아니면 대본을 미리 써 놓고 하시나요? 네. PPT가 있는 경우는 그 PPT를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만 해도 PPT만 믿고 갔다가 가끔 말이 버벅이거나 꼬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체험편 영상을 찍으실 때는 PPT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인제 활동 자체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 대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혜선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그 대본을 한번 써 봤었는데요. 예, 처음에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게 예시니까 오늘 청아 그림 접시 만들기를 할 정혜선 강사입니다."라고 본인 소개하시고, 예, 그다음부터는 인제 오늘 주제를 소개하고 준비물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하게 되는지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따라하기를 인제 따라하기 진행을 하는데, 이때 순서를 뭐 1, 2, 3, 4, 5, 6 매겨 가면서 진행한다. 그리고 진행할 때 중요한 활동은 수직 스탠드를 가지고 위에서 항공샷을 동시에 찍거나 또는 '한 번 더 촬영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는 굽기 위해서 잘 말리는 방법 안내하는 영상을 찍고요. 그다음에 가마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구워서 보내주겠다는 안내 멘트 이렇게 했고요. 여기 8 번인데, 예,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수업을 안내하는 요런 식으로 대본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촬영하실 때 쭉 이어서 찍으면 한 20분 정도 촬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하면 영상을 옮기거나 할 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촬영할 때 이 번호로 매겨진 부분을 하나하나씩 끊어 가면서 짧게 짧게 찍으실 걸 권해 드려요. 그래서 한 영상 클립이 한 1 분에서 2분 내외로 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 자, 어떻게 선생님들도 집에서 조금 찍어 보셨나요? 본인을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집에서 어느 장소에서 찍으면 제일 안정적인 구도의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네. 저희도 지난번에 도남동 정혜선 선생님하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찍은 영상 클립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 대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 촬영했던 이 클립들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카메라 두고 촬영을 했었고요. 장면이 보통 그 끝까지 모두 찍으니까 한 선생님 강의 영상이 16 개의 이런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불러오기를 노트북으로 이 중에서 조금 '위에서 찍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찍은 부감 영상이 9 개예요. 그래서 요 9 개가 인제 여기 영상 안에서 어떤 부분은 부감으로 보여줘야 할 부분을 찍은 영상입니다. 네. 요렇게 인제 촬영을 했고요. 인제 촬영이 끝났을 때는 자, 우리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편집을 해야겠죠. 근데 선생님들 편집할 때 이렇게 번호 이렇게 적어 놓고 차례대로 불러와서 쭉 편집하시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저희가 오늘만 편집할 게 아니잖아요. 편집을 여러 날 해야 되고 여러 번 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편집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프리뷰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적어 가지고 간략하게 프리뷰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후에 수정하거나 다시 편집을 해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영상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2 번은 어떤 내용이다. 3 번은 무엇이다. 4 번은 무엇이다. 5 번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찍은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는 요 부분은 부감 촬영을 1번 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부감 촬영을 2번 했다. 그리고 여기는 부감 촬영 3 번, 여기는 부감 촬영 4 번. 이런 식으로 부감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요 부분과 부감을 서로 연결해서 찍으면 더 입체적인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직접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NG가 난 영상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다. 여기 이렇게 찍으시고 이렇게 막 표시한 다음에 여기 인제 나는 이거 잘 찍었으니까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 1번 영상은 잘 찍었다. 그러면 잘 찍은 영상은 저희가 오케이, 오케이 영상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2번, 여기는 준비물 안내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어 2번 찍었는데 2번 촬영했는데 첫 번째는 NG고 두 번째는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촬영에 오케이, NG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NG가 났는지 오케이 영상인지 그런 표시를 쭉 옆에다가 한번 해 놓으시고 그중에서 제일 잘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인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NG가 심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저희가 재미있게 에피소드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쓸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는 마시고 남겨 놓으시고요. 오케이 영상을 중심으로 이거를 어떤 순서로 편집할지 여기에 순서 편집 구성안을 하나 써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편집 구성안은 첫 번째는 1번 영상에 뭘 쓰고 2번 영상에 뭘 쓰고 3번 영상에 어떤 부분을 쓴다라고 그 OK 컷을 중심으로 편집할 순서를 적는 내용인데 제가 그 샘플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플을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프리뷰 노트도 만들고 편집 구성안도 쓰고 나면 저희는 오늘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편집하지 않고요. 조금 편하게 편하고 쉽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편집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촬영 마친 영상 소스를 관리하기.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가장 쉽게 보내는 방법은 카카오톡 내 계정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여기 주석을 안 지웠네요. 예. 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카카오톡 내 계정으로 보내면, 네, 예, 거기로 보내면, 그 나중에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앱을, 키신 다음에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기본적으로 그 원본 보내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면 이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조금은 다운이 돼요. 근데 저희가 200메가, 300메가 영상을 만드는 걸로 치면은 그 다운이 되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방법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마다 이제 USB 단자라는 것들을 살 때 구입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C 타입 요즘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 C 타입 USB 단자입니다. 여기 전화기에다가 요걸 꽂고 거기에다가 USB를 꽂아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내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USB로 옮기시면 여기 USB에 내가 찍은 영상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옮긴 것을 가지고 바로 또 노트북에 가서 옮기기를 하시면 쉽게 손쉽게 영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